그게 86년도지. 전에 와봤는데 참 좋더라 싶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2의 고향이라 할까요? 이거는 마리 아파트지 단독하고 똑같아요. 테라스가 또 단독 끝이 느리고 마당이지요 뭐. 아침이 좋대요. 아침이 딱 내가 물 한번 싹 뿌리고 나면 아주 상쾌해요. 참새도 오지에 어떨 때는 까치도 오지에 새가 막 올 때는 너무 기분 좋아요. 주로 상추, 쑥갓, 들깨 아침마다 조금씩 뜯어가지고 바로 식혀가 먹지요. 그래서 서울 언니가 안 갑니까? 야, 너 그 테라스 좋더라. 그 야야 김치 담으면 멋지겠더라. 그렇게 해요. 이런 거는 다른 데 가면 잘 없으니까요. 자녀들하고 손녀들하고 여기 살아는 그 추억이 더 또 많으니까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살고 단독도 살았는데 여기 와가 정이 제일 많이 들었죠. 아파트인데도 거실도 마당 없고 뭐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아요.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삭막하지 않고 처음 왔을 때부터 그냥 너무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전부터 그냥 살고 지냈던 같은 그렇게 좀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기억하는 순간부터 살았던 곳이죠. 저기 앞에 담장이 저보다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젠 제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 아파트 전체가 놀이터였어요. 그 탐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도 이제 따라서 뛰어다니고 계단으로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3층 갔다가 또 3층은 넓으니까 거기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놀고, 그리고 밑에는 또 다 상가였어가지고 뭐 빵을 먹으러 가도 바로 밑에 내려가면 되고 슈퍼에 가려고 해도 바로 밑에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홀리게 되면 그냥 추억으로만 남으니까 실제 하지 않으니까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책상 바꾸면서 짐 정리한다는 느낌이지 아직 이사를 간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던 곳이라서. 제가 건축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건축 잡지를 봤는데 이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가 갔을 때 뭐 곧 철거한다고 했었거든요. 관리가 안 된 지 오래돼가지고 상태도 별로 안 좋았지만 테라스도 되게 넓고 자기 앞에 큰 마당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공동주택의 편의성을 찾고 싶고 가까운 생필품을 자기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었고 이거 이제 김석철이라는 건축가가 이걸 설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상가 아파트의 계보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건물이죠. 왜냐하면 그 서울에 있는 수많은 상가 아파트들 중에서 사실은 설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건물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굉장히 저명한 그러니까 당대의 건축가가 이제 원저자인 걸 우리가 알죠.
그게 벌써 40년 가까운 전인데요. 이 선친이 그 하시던 그 조그만 공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폐쇄하면서 거기다 상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자라고 해가지고 한 거죠. 김석철 선배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고요.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참 많았죠. 그 선배한테 가든 테라스를 부탁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신 거거든요. 가든 테라스가 조금 그 당시 이제 아파트 짓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주택과 이 아파트의 중간 개념으로 자기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본 거죠.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쪽에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몸풀이를 했다고 그러실까? 재밌어 하셨어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든 테라스도 그 자연의 요소인 마당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도 뒤가 건물에 가리지 않고 그 산을 볼 수 있고 그 산책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서 우면산을 걸어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보행길이 있습니다. 자연을 갖다가 해치지 않고 완전히 우면산이 막히지 않게끔 그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 그 가든 테라스와 예술의 전당과 일맥상통한 점은 역시 자연을 건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보면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보지도 않고 이 집으로 정했습니다. 정원의 관리라는 게 영양까지 한 포기 한 포기에 다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하는 사람의 성실도도 볼 수가 있고 친구들이랑 이게 정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커피값을 받고 입장토록 했습니다. 손자를 놓으면은 소나무 한 그루를 짓고 또 둘째 손자를 보면 또 다른 소나무를 짓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옷을 다르게 입지 않습니까? 좀 이 정원을 보면서 저희들이 세월을 느끼곤 합니다. 재건축하는 걸 통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죠, 뭐. 내 공간이 내가 창을 열었을 때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보면서 마시고 싶고 그런 거죠. 뭐 저희 집은 정원은 없지만 그래도 베란다가 넓고 트여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간 좋죠. 아빠가 이제 여기로 이사 오자, 여기 우리 나중에 와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80년 초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나중에 이사를 오나? 오며 가며 이렇게 봤죠. 이 집을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었어요. 평생 저희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정원에 대한 것도 뭐 거기 편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끝까지 올려놓은 건데 이거 했는데 503호가 처음 이사 왔으니까 28년 됐습니다. 쳐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경관이 너무 좋고 또 마당도 있는 것 같아서 바람을 한번 쐬도 좋고 뭐 빨래를 한번 넣어도 좋고 잡다한 물고기 들어가서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죠. 여름에 나가지고 저녁에 뭐 애들하고 그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래 봤습니다. 차일에 다른 모습. 지금 아파트를 진덕하면 저금 같은 거 없이 쫙 올리면 세대수가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돈 관계 없이
잘 하려고 작품성으로 이대로 하려고 했겠죠 처음에. 그게 이제 이 건물의 매력인 것 같은데, 자, 도시화가 진행됐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공동주거에 살아야 돼.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건물 안에다가 녹지도 만들고 마당도 만들고 수목도 심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 건축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컨셉이에요. 누구도 그런 실험을 그 당시 안 했으니까 시대를 앞선 실험 맞죠. 일종의 공중 정원이 되는 거죠. 그 테라스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는 특별한 거예요. 가능하면 이제 막 용적을 최대로 늘리려다 보면은 그런 테라스까지 배려하긴 좀 쉽지 않거든요. 이 칸수가 최하가 67평 아닙니까? 이 우리 동이 67평인데 딴 데는 뭐 40평, 30평 뭐 이렇지만 최하가 67평이고 저 위에는 80평인가 그런데 이 크잖아요. 단독주택 한 가지 아닙니까? 84평, 68평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9세대 중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모양, 실내, 평면 자체가. 평면 같은 고리 있는 거 보면 좀 세심하게 설계 안 했겠나. 여기는 저의 공간이고 저쪽은 남편의 공간이거든요. 여기 벽이 있으니까 제 공간과 남편의 공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안채와 사랑채가. 남편은 베란다 앞에서 책을 보고 저는 여기 누워서 책을 보거든요. 네, 여보세요. 안녕, 접니다. 네, 우리 맨날 먹는 거. 그거 듣지 마. 저거 하나 좀 이따가 먹자. 이거. 같은 아파트 밑이다 보니까 앞자리가 다 똑같아요. 뒷번호만 외우면 되거든요. 자주 시켜 먹다 보니까 점차 외우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엄마는? 엄마 안에 계셔요. 이사 오래 올라간다면서? 네, 저 가서도 시켜 먹을게요. 번호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멀리 안 갔어? 그러니까요. 엄마 따뜻하 감사합니다. 문 제가 닫을게요. 우리 이제 이사하면 저쪽 집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못 먹는다. 오토바이 타고 먼저 오셔야 된다. 맞네, 이제 걸어서 못 오시네.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셔야 되네.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늙었지? 엄마랑.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치킨집 뒷문. 그래, 유일하게 치킨집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튀겨지는 거 사람들이야. 보면서 들어가면서. 맞아. 좋았어요. 참 이제는 그런 거 못하네. 상가와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상가분들하고 많이 지냈었거든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 502호 몽뜬 거 갖다 줄까? 네, 이렇게 되는 사이거든요. 원래 여기 2층에 병원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치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쇼핑센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거 있었던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고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서 밥도 사 먹고 뭐 여기 상가가 다 있으니까. 종합구 번장을 갖는 한양 유통이라는 회사가 가든 테라스에 종합구 번장을 입점시키면서 안과, 내과, 외과를 위시한 각종 병원들이 다 들어갔고
그리고 뭐 양복점 등과 같은 이런 고급 상업 시설들이 거기에 다 입점을 했었죠. 대봉동의 가장 핵심 상업 거점으로서 가든 테라스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그 상가 안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교류하고 만나고 그 한 지역의 중요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수십 년 동안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딩샵, 고급 가구나 조명 상점들이 아직도 지금 대봉동 가든 테라스 주변에 입점들 해 있죠. 대봉동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지역의 변천 과정을 이 가든 테라스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구에서는 조금 중심지거든요. 뭐 또 신촌도 가까워서 아침 조경하기도 좋고. 주로 이제 차를 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시내 쪽이든지 뭐 애기들 학교든지 전부 다 걸어서 차를 이용할 그게 없었어요. 걸어 다니는 전부 다 거리니까요. 지하철에서 여기가 역세권이 돼서 아주 가깝고 제일 좋은 위치예요. 뭐 딴 데 가봐야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집이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이동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현재 도시구조에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집은 낮에 놀고 있고 회사는 밤에 놀고 있어요. 좀 섞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것이 주는 압도적인 삶의 장점들이 있어요. 직주근접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걸어 다니면서 일상대소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조금 더 우리를 가깝게 가져가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집이 딴 거는 다 좋은데 뭐 물건 갖고 오는 분들은 좀 안 좋게 이야기해. 누가 이런 집을 지었냐고. 엘리베이터 들고 오는데 2층에까지 물건을 들고 와야 되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이 기둥이, 양 기둥이 쫙 서가 있고, 가든 테라스를 보면 다른 디자인하고 좀 다르죠. 친구들 왔을 때는 여기 되게 궁전 같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라고는 말 많이 들었었죠. 19세대의 주거민을 포함해서 이 상업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방하는 방문객들을 어떤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입체적인 공간으로 출입구를 만들어냈다는 점.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는 거 엘리베이터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계단실이기도 한데 요즘 그렇게 설계하면 그거 받아들일 사업 주체는 없을 거예요. 이게 한 평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런 소리 듣겠죠, 뭐. 좀 힘들었죠, 사실은. 아마 사업성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요. 돈만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지었겠죠. 그걸 감수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김석철 선배의 또 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스케일이 크다 할까요? 좀 이런 집을 지으려면 스케일이 커야지요. 조그만 집 짓는 사람들하고 좀 다를걸요. 그 옛날에 이렇게 추진하기까지는 그분의 나름대로의 확고한 그
그게 없으면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사람 성격이 엄밀하고 까칠하고 명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배 많이 피우고 그러실 것 같아요. 느낌에. 가장 유명하셨던 건축가 중에 한 분이셨죠. 그리고 40대 초반에서 그 예술전당이라는 경찰의 국가적인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다가 현상설계에서 당선이 됐으니 제자가 그 스승들과 현상설계를 해서 이제 그 당선이 돼서 한국 셋, 외국 둘 해서 5팀이었죠. 그 당시에 경쟁을 김수근, 김정호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한국 현대 건축의 양대 산맥하면 김수근과 김중업입니다. 김수근 선생과 김중업 선생한테 배운 유일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자랑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본 건축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그 콘서트홀조차도 지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세계의 그 콘서트홀을 다 둘러보고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보면서 그거를 계산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걸 지은 거예요. 건축은 하나의 빈 원고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득 그림이 그려 있는 도시라는 큰 캠퍼스의 한 부분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그리면서 전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를 항상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와의 만남도 가든을 통해서 바로 그냥 저 앞에 있는 아파트 풍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정원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구성하신 거죠. 지금의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도심 속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어떤 한 건축가가 너무나 이 부동산 시장의 그 어떤 보편적 논리만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건축가 도시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투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파트들, 결국은 어떤 작가 건축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아홉 세대가 한 엘리베이터를 활용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 공동체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안에는 이웃이 그만큼 지내기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옆집에 가지고 가고 저도 또 문 앞에 갖다 놓고 이러시죠. 뭐 경비 아저씨나 아니면 동네 할머니 분들이나 그냥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진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오래됐으니까요. 그만큼 다른 집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랑 비슷한 곳을 봤을 때 문득 떠오르겠죠. 언니야 100일 때 입었던 옷이란 드레스 이거를 니도 물려 입었었지? 이거 봐라 아빠 결혼할 때 맞췄던 모시 적상 그때 이런 걸 왜? 이봐 이런 것도 있었다 어디서 나타났지? 말이야 안돼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추억으로도 남겨놔야 돼 이거는 혹시나 나중에 아빠가 나이 더 들어서 입을지 그거를 사가서 못 입을 것 같은데. 야 멋있는 거 잡는다 제가 여기 시집 와갖고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정도 됐죠? 한 번도 이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보고 너 왜 맨날 집에 가 있냐 그러고 청소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날은 저한테 집이 카페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집이 저한테는 식당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저한테 호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이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너무 싫었어요. 막 모여라 그랬다가 된다 그랬다가 뭐 반대한다 그랬다가 재개발되는 집을 왜 팔아?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거든요. 돈이 분명히 오를 건데 아무리 안 오른다 그래도 지금 네가 파는 가격의 2배 이상은 오를 건데 그냥 떠난다는 게 실감이 사실은 안 나요. 아직까지 이사도 잘 안 해봤지만 이 집을 떠난다 하는 자체가 눈물 나네. 이 집을 떠난다는 자체가 실감이 잘 안 나죠. 워낙에 추억이 많았던 집이니까. 내 인생의 반을 살았던 집이잖아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전부터 많이 왔었는데 없어지면 그냥 속상할 것 같아요. 다른 아파트는 여기처럼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테니까. 예전에는 멀리 산과 하늘이 다 보였어요. 고층 아파트가 생기면서 조금 가려지고 반대편에도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데 창문을 열었을 때 이제 가려지겠죠. 나는 그냥 여 살았으면 싶어요. 돈 더 보태야 되겠네. 그냥 살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도 이사를 자주 했으면은 더 돈은 좀 벌었을는지도 몰라요. 이게 오래되면은 값이 떨어지는데 새로 지으면은 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게 돈하고 연결되지요. 붉은 노을이 정말 예뻤어요. 주황색 노을 이런 게 예뻤는데 이제 그런 거 없죠. 아파트 회색 벽만 보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벽뷰.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원래 뒤에 아파트 짓기 전에는 앞산이 보였거든요. 근방에서. 근데 지금 자꾸 다 가려가지고 이제 거의 안 보여요. 그 아파트 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좀 더 마음이 다 닫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넓은 아파트에 이런 가든과 테라스를 같이 가진 그런 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진 재원으로는 조금 부담이 들더라도 보수를 해서 좀 이 장점을 살리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옆집도 그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저희도 다른 집을 찾아야 되겠죠? 오래전에는 반상 여자들끼리 모여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제 안 모이게 됐어요. 서로. 총 가구가 저희 아파트는 몇 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좀 못내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그런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전부 더 나은 자산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그게 아니야. 여기서 이 환경을 좀 바꿔서 더 이쁘게 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의인화에서 얘기해 보면 이제 김석천 선생님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좀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야, 넌 왜 저 나이도 젊은데 벌써 왔냐?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여름에 아마 여기를 왔었는데 가든 테라스 건물만 보겠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여기 막상 와가지고 이 앞에 명륜로를 걸어보니까 한 250m 정도 되는 길이 쫙 상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한국에 이제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저도. 지금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로 분위기가 굉장히 변했고 이 지역을 만드는 자본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요즘은 계산이 아주 철두철미하잖아요. 그 상업적인 계산. 아파트는 정말 상업화돼 갖고 이제 건축가들이 들어갈래야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건축과와 아파트의 관계, 한국에서 그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도시계획은 좀 개량적이고 그다음에 창의성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영역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를 하는 건축가들이 없어진 거예요. 브리핑을 하시고 돌아와서 자리에 누우셨는데 다시 일어나시지를 못했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명만은 힘들더라도 이렇게 달리다가 쉬지 않고 그냥 달리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진다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그냥 하시던 대로 쉬지 않고 가시다가 가셨구나. 한 35년? 양복점을 하면 안 좋겠나.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 그 시절에만 해도 양복이 아주 인기가 있고 좋은 시절이었으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번창했어요. 밤늦게까지 재단하고 천 자르고 내일 받을 손님 거 준비하고. 그때는 정신없었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관리 처분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한 내년쯤 되면 아마 이게 테라스가 이제 아마 없어질 겁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조금은 더 해야 안 되겠어요. 또 새둥지를 하나 또 마련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글쎄요 과연 되겠나 싶으장거든. 앞으로 이런 이쁜 테라스를 아마 보기도 힘들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이 동네에 살았어요. 기억이 존재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동네에 살았어요. 옛날 냄새가 많이 나는 동네였어요. 옛날에 보면은 주택이 안쪽으로 대문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조그마한 골목이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맨드람이나 뭐 민들레나 이런 것들. 가로수가 너무 예쁘게 이제 울타리를 지어서 데이트하기도 굉장히 좋고, 대구는 원도심이 잘 살아 있어서 덜 했는데 이제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동네 발전하는구나 좋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추억들이 있던 곳이 어느 순간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어디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전에 이 동네 살던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가끔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그 식당에 만두 참 맛있었는데 옛날 그 집 밑에 어디가 어떻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기억 속에만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한 군데라도 조금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동네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골목 다니고 저 골목 다니고 큰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탐험놀이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곧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것들을 잊지 말자. 이런 동네도 있었다. 나는 그 시절을 여기에서 보냈다. 그냥 버릴 수 없는 사진? 되게 오래되고 낡았는데 사진 같은 거는 버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커다란 도시 계획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건물들이 모여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 하나하나가 좀 디자인이 잘 되고 필요 있고 그러면 그 건축물을 품고 있는 도시가 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탁상공원처럼 들릴 겁니다. 그리고 뭐 저게 되겠어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러한 생각들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선언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죠. 곧 철거가 돼. 그런 아쉬운 마음에 기록되는 것보다 저 건축물을 매개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 차원에서 기록되고 재조명되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가의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은 안 해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든다고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애지중지 아끼던 마루인데 여기서 밖에 보니까 참 좋네. 오랜만에 더 느끼네. 나중에는 이게 다
나한테는 소중한 건데 이거 철거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막 부술 거잖아요. 그냥 막 부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손잡이라도 가져가자 이러면서 어제 손잡이 다 뜯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와, 엄마 저때 살 왜 저렇게 빠졌어? 아빠도 살 빠져 있었네. 뭐? 어머니 너무. 어떡해?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집이 아닐까요? 오래 익숙하고. 추억이 사람한테는 소중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나온 과거고 내가 걸어온 길이고 그 순간이 다시 올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애틋하게 남지 않을까요? 삼십 년 동안 큰일 없이 잘 살고 애들도 잘 크고 하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지껏 살았으니까 구석구석 이래 집에 정도 들고 했지만은 모든 추억을 여기 남겨놓고 가니까 이사 나갈 때까지 계속 좀 더 느끼고 가야죠. 아름다운 추억을 줬는 장소가 없어진 데 대해서 많이 아쉽고 그립겠죠 뭐. 그래도 내 사는 동안에는 정성 들여 살고 싶지요. 네, 이 집에 애착이 가지요. 빨리 이거 말고 이거 해. 그럼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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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기.